이번에 2차 지필고사에서 5단원 생식과 유전 단원과 그 다음에 7단원 별과 우주 단원을 같이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유전에 대한 내용 중에서 ABO식 혈액형이랑 그 다음에 생명 유전에 대해서 조금 개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 구글 클래스룸에 선생님이 추가적인 문제를 조금 올려줬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 구글 클래스룸에 올라와 있는 추가적인 문제에 대한 해설이랑 ABO식 혈액형 그리고 생명 유전에 대해서 개념을 조금 더 보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시험 보기 전에 구글 클래스룸에 올라와 있는 추가 문제를 반드시 필수적으로 풀어보시길 바래요. 매우 꼭 열심히 풀어보시길 바라겠고요. 요번에 지금 찍고 있는 요 해설 영상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꼭 시험 보기 전에 반드시 영상을 보시고 나서 시험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번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ABO식 혈액형에 대한 문제인데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서 ABO식 혈액형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깐 기억을 되새겨 봅시다. ABO식 혈액형 같은 경우에는 대립 유전자가 상염색체 위에 존재하는 상염색체 유전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거기에 더해서 대립 유전자가 A 그리고 B 그리고 O 이렇게 세 개가 존재하는 복대립 유전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 A, B, O 대립 유전자 사이에는 우열관계가 성립을 하게 되는데 A와 B 사이에는 뚜렷한 우열관계가 성립하지 않죠. A, B 둘 다 모두 우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O가 열성에 해당한다 라고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면서 가계도를 분석하고 문제를 차근차근 한번 같이 해결해 나가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가와 나의 유전자형을 쓰시오 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유전자형을 한번 같이 페어를 해볼게요. 가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가는 지금 혈액형이 B형이죠. 그런데 부모를 보니까 A형인 부모와 B형인 부모 사이에서 혈액형이 B형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립 유전자는 부모로부터 각각 하나씩 물려받아야 되는 거죠. 혈액형 대립 유전자도 부모로부터 각각 하나씩 물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A형인 부모로부터 대립 유전자 O를 물려받아야 되고 B형인 부모로부터 대립 유전자 B를 물려받게 되기 때문에 가의 유전자형의 같은 경우에는 B0의 유전자형을 갖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나의 유전자형은 어떻게 되느냐? 나 같은 경우에는 A형인 부모와 B형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A형의 혈액형을 갖고 있죠. 그래서 나도 마찬가지로 A형인 부모로부터 유전자 하나 그리고 B형인 부모로부터 대립 유전자 하나 각각 하나씩 물려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 B형인 가로부터는 대립 유전자 O를 물려받을 수밖에 없겠고요. A형인 부모로부터는 대립 유전자 A를 물려받게 되죠. 따라서 나의 유전자형 같은 경우에는 A0의 유전자형을 갖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을 적어보자면 가는 B0. 자, 가는 B0, 나는 A0의 유전자형을 갖게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2번 같이 보겠습니다. 나와 O형이 결혼해서 아이를 둘 낳았다 태어난 아이가 둘 다 모두 A형일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했죠. 우리가 어떤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A형일 확률 하나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봤지만 두 자식 모두 A형일 확률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소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설하는 과정을 잘 보시고 스스로 반드시 잘 정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나와 O형인 부모가 결혼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O형이다라는 얘기는 유전자형이 O, 대립 유전자가 O만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모의 유전자형을 토대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확률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의 경우에는 유전자형이 A0고 그 다음에 O형인 부모니까 O형인 사람이니까 유전자형이 O 이렇게 존재하죠.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모두 A형이 나와야 된대요. A형. 자, 자녀를 각각 1번, 2번 자녀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자, 우리가 둘 모두 1번과 2번이 둘 다 A형으로 태어날 확률을 지금 문제에서 구해보자 라는 얘기죠. 둘 다 A형일 확률은 우리가 어떻게 구하느냐? 1번이 A형일 확률과 그리고 2번이 A형일
확률을 각각 구해서 두 확률을 서로 곱해주게 되면 둘 다 A형으로 태어날 확률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1번이 A형으로 태어날 확률 한번 우리가 부모로부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A형으로부터 대립유전자 A 그리고 O형인 부모로부터 대립유전자 O를 물려받고 또 A와 O 그 다음에 O와 O 그래서 즉 이 두 부모로부터 태어날 수 있는 유전자형은 A0와 그 다음에 O만 존재하거나 O형이거나 A형이거나 반반씩 확률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따져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1번이 A형일 확률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자면 2분의 1이 되고 2번이 A형일 확률이 2분의 1이 되죠. 그래서 이 2분의 1과 2분의 1을 곱하면 1번과 2번이 모두 A형일 확률이 나오게 됩니다. 계산을 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 되기 때문에 둘 다 A형일 확률은 4분의 1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거를 우리가 백분율로 고치려면 자, 이 4분의 1이라는 분수에다가 100을 곱해주게 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백분율 25%로 우리가 바꿔서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태어난 아이가 둘 다 모두 A형일 확률 정답은 25%가 바로 정답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25%다. 라고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반드시 이 문제를 잘 풀어보시고 이 풀이 방법을 잘 정리를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소 여러분들이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둘 다 A형일 확률, 둘 다 O형일 확률 이런 것을 우리가 구해보려면은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서로 곱해주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어느 가족의 ABO식 혈액형 유전 가계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유전자형을 한번 같이 가계도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1번과 2번 부모로부터 3번과 4번이 태어나게 됐는데요. 3번은 보니까 혈액형이 B형, 4번은 혈액형이 O형이네요. 4번 O형인 자녀가 태어났다라는 얘기는 이 O형은 대립 유전자형을 우리가 일단 표기를 해보자면 4번 같은 경우에는 5만 2개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이렇다는 얘기는 4번의 5는 하나는 1번으로부터 하나는 2번으로부터 각각 물려받은 게 되는 거죠. 따라서 1번은 A형이기 때문에 A형이 되기 위해서는 A형을 나타내는 대립 유전자 A와 그 다음에 4번한테 물려주는 대립 유전자 O가 같이 종전하는 A0의 유전자형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3번에서 태어나는 요 B형 같은 경우에는 B형 같은 요 3번의 경우에는 어떤 유전자형을 갖고 있느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부모가 일단 A형인 부모가 존재하기 때문에 1번으로부터 유전자 O를 물려받게 되는 겁니다. 대립 유전자. 따라서 3번의 유전자형은 B형이기 때문에 B0가 되겠죠. 이 B형은 그럼 2번으로부터 물려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즉 2번은 대립 유전자 B와 그 다음에 4번 O형 자녀를 낳기 위한 대립 유전자 O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1, 2, 3, 4번의 유전자형을 모두 한번 같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1은 대립 유전자 O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1은 유전자형이 A0로 대립 유전자 O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맞는 말이 되겠죠. 2는 ABO식 혈액형은 B형이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2는 유전자형 B0로 혈액형은 B형으로 표시가 되는 거죠. 자, 2와 3의 ABO식 혈액형 유전자형은 서로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2도 유전자형이 B0, 3도 B0, 혈액형의 유전자형은 서로 같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B0로 서로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을 골라야 되니까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같이 보겠습니다. 4의 동생이 태어날 경우 이 아이의 ABO식 혈액형은 AB형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4, O형의 이 4의 동생이 태어날 경우 그렇다면 이 동생이 태어나려면 부모 사이에서 태어날 수 있는 ABO식 혈액형을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이때 부모를 보니까 A형인 부모와 B형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게 되는 거죠. 즉 A형인 부모로부터 대립 유전자 A를 물려받고 B형인 부모 2번으로부터 대립 유전자 B를 물려받게 되면은 혈액형이
A, B형인 자녀가 태어날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4번도 우리가 맞는 말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4가 O형인 여자와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날 경우 이 아이의 A, B, C 혈액형은 O형이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4번도 지금 혈액형을 보니까 O형이죠. 근데 이 사람이 O형인 여자와 결혼한대요. 그러면 이 사이에서 태어날 수 있는 자녀는 O형밖에 태어나지 못하겠죠. 따라서 5번도 우리가 맞는 말이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계도를 보고 스스로 잘 자꾸 열심히 많이 분석을 해보시는 연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3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생명유전에 대한 내용이죠. 우리가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기 전에 생명유전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같이 공부했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생명이라는 건 붉은색과 녹색을 구별하지 못하는 형질을 우리는 생명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 생명을 나타내는 생명이라는 형질을 나타내는 대립 유전자는 성염색체 위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유전은 성염색체 유전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성염색체 유전의 경우에는 ABO식 혈액형이나 혐알기, 깃불 유전 등등 상염색체 유전과는 다르게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형질이 나타나는 빈도의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 중에서도 일단 생명 유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X염색체, Y염색체 중에서 X염색체 위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자, X염색체 위에 생명을 나타내는 대립 유전자가 존재하고 우리가 생명과 그리고 정상 사이에서 우열 관계를 파악을 해봤을 때 생명을 나타내는 대립 유전자를 X 프라임 그 다음에 정상을 나타내는 대립 유전자를 X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정상이 바로 우성 그리고 생명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열성에 해당한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남자냐 여자냐에 대해서 염색체의 구성을 한번 살펴보자면 남자의 염색체의 구성은 X염색체 하나, Y염색체 하나 각각 하나씩 가지고 있는 반면에 여자의 경우에는 X염색체만 2개를 가지고 있죠. 따라서 그렇다 보니까 남자는 요 하나에 있는 X염색체에 생명을 나타내는 유전자가 있으면 바로 생명에 해당하지만 여자의 경우에는 생명을 나타내는 유전자가 열성이기 때문에 이 두 염색체 모두 생명을 나타내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야만 생명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렇다 보니까 생명은 여자보다는 남자한테서 더 많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었죠. 자, 그러면 요 내용을 같이 기억을 하면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전자형을 가계도를 보면서 먼저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정상 남자 같은 경우에는 하나 있는 X염색체가 정상이어야 가능하죠. 즉, 정상 남자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유전자형으로는 XY라고 표기를 할 수가 있겠죠. 반면에 우리가 생명을 나타내는 남자의 경우에는 하나 있는 X염색체에 생명 유전자가 존재를 해야 되죠. 그래서 X'Y라고 우리가 표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여기에 지금 표기가 되어 있진 않지만 생명 여자의 경우에는 X염색체 2개에 모두 생명 유전자를 포함을 하고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생명 여자의 유전자형을 살펴보자면 X'의 유전자형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정상인 여자는 우리가 유전자형을 2개를 가질 수가 있죠. 정상 유전자만 갖고 있든가 혹은 정상 하나에 생명 유전자를 하나만 갖고 있는 보인자의 경우에도 우리가 정상으로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2가지 유전자 중에 한 가지를 가지면 정상으로 우리가 여자는 표현이 된다라고 같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가계도 분석 본격적으로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은요. 일단 분홍색으로 표시된 생명 남자의 경우 유전자형을 우리가 뚜렷하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5번 남자의 경우에는 생명 유전자를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전자형을 일단 표시하면 X'Y 그리고 5번의 아버지 같은 경우도 X'Y의 유전자형을 갖게 되고 2번과 4번은 정상 남자죠. 이 경우도 우리가 바로 유전자형을 알 수 있죠. 정상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XY 그리고 2번도 마찬가지로 XY로 우리가 유전자형을 나타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과 3번을 포함해서 정상인 여자의 유전자형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일단 우리가 3번의 유전자형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과 4번 사이에서 태어난 이 자식을 보니까 X'
그리고 Y에 생명인 남자가 태어났죠. 그런데 이 생명인 남자의 이 Y라는 것은 4번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에 이 앞에 생명을 나타내는 X 염색체는 3번인 어머니로부터 물려받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3번은 생명을 나타내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보인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3번의 유전자형은 정상 하나 그리고 생명 유전자 하나를 갖고 있는 보인자에 해당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5번의 어머니의 유전자형을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볼게요. 5번 같은 경우는 생명 남자고 아버지도 생명인 남자입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로부터 X 염색체가 아닌 Y 염색체를 물려받기 때문에 이 5번 남자의 생명을 나타내는 이 X 염색체는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즉 5번 남자의 어머니는 생명 유전자를 포함하고 있는 보인자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유전자형을 그래서 표시를 해보면 정상 하나 그 다음에 생명 유전자 하나를 가진 보인자형으로 XX'이라고 표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번의 유전자형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1번의 유전자형 우리 2번으로부터 X 염색체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정상인 유전자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 보인자 생명의 유전자는 1번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1번 또한 생명을 나타내는 대립 유전자를 포함한 보인자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3번과 4번 사이에서 태어난 이 정상 여자의 경우에는 어떠한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느냐. 일단 4번으로부터는 정상 유전자를 물려받았죠. 그리고 3번으로부터 정상을 물려받든 아니면 생명 유전자를 물려받든지 간에 이 여자의 경우에는 모두 정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즉 XX가 될 수도 있고 이 여자의 경우에는 XX'의 유전자형을 가질 수가 있겠죠. 둘 중에 어떤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는지는 우리가 이 주어진 자료만으로는 판단이 불가능하겠죠.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유전자형을 같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문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옳은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1번 같이 볼게요. 생명은 정상에 대해서 우성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일단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외워서 알고 있죠. 생명은 열성입니다. 그런데 굳이 외우지 않아도 우리가 이 가계도만 가지고도 생명이 우성인가 열성인가를 알 수가 있죠. 3번과 4번은 모두 정상입니다. 정상인 부모 사이에서 우리가 생명인 남자가 태어났죠. 즉, 이 생명인 남자의 생명 유전자는 3번이나 4번으로부터 물려받았다라는 얘기예요. 즉, 이 3번과 4번 부모는 생명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정상으로 형질이 표현이 됐죠. 따라서 우리가 형질이 표현된 정상이 우성, 그 다음에 표현되지 않은 생명 유전자가 열성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 같이 볼게요. 1번과 3번은 모두 잡종이다라고 했는데 1번과 3번은 둘 다 모두 정상인 유전자와 생명을 나타내는 대립 유전자를 모두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서로 다른 형질을 가지고 있는 1번과 3번은 모두 잡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맞는 것은 2번이 바로 정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3번 같이 보겠습니다. 2는 정상 대립 유전자와 생명 대립 유전자를 모두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2를 보면은 2번은 정상인 남자죠. 정상 대립 유전자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생명 대립 유전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4번 4의 체세포에는 정상 대립 유전자가 있는 X 염색체가 2개가 있다라고 했는데 일단 4번 같은 경우에는 남자죠. X 염색체 하나 있습니다. 정상을 가지고 있는 X 염색체에 단 한 개만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5번 5의 생명 대립 유전자는 3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 5의 이 생명 대립 유전자는 그쵸, 5의 생명 대립 유전자는 누구한테서 물려받은 거예요? 여기 어머니한테서 물려받은 거고 이 어머니의 생명 대립 유전자는 1번으로부터 물려받은 거죠. 따라서 우리가 3으로부터 3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겠습니다. 어쨌든 틀린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4번 보겠습니다. 정록 생명 유전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반성 유전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반성 유전이라는 것은 바로 성염색체의 대립 유전자가 존재하는 성염색체 유전을 우리가 반성 유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에 따라서
형질 발생의 빈도의 차이가 나는 경우를 우리가 반성유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즉 1번은 우리가 맞는 얘기죠. 정록생명의 경우에는 성염색체 유전에 해당하죠. 자, 2번 유전자가 성염색체에 있다. 맞는 말이 되겠고, 생명이 정상에 대해서 열성이다. 이것도 우리가 맞는 말이었죠. 어머니가 생명이면 딸은 반드시 생명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머니가 생명인 경우에 가질 수 있는 유전자형은 생명 유전자만 가지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 딸은 아빠가 정상일 경우에는 아빠한테서 정상 유전자, 엄마한테서 생명 유전자를 받는 부인자의 형태가 돼서 생명이 아니라 정상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반드시 생명이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5번 성별에 따라서 생명이 나타나는 빈도가 다르다. 그쵸? 우리 성염색체 유전은 성염색체의 대립 유전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빈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특히 생명 유전 같은 경우에는 남자한테서 더 많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넘어가서 우리 계속해서 5번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어느 집안의 생명 유전 가계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한번 우리가 유전자형을 가계도를 보면서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생명 남자의 경우에는 하나 있는 X염색체에 생명을 나타내는 대립 유전자가 존재를 하고 있는 거죠. 유전자형을 분석을 해보자면 일단 생명 남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모두 X', Y의 유전자형을 우리가 나타낸다라고 적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상 남자인 경우 하나 있는 X 염색체가 바로 정상 대립 유전자를 포함하는 경우죠. 그래서 정상 남자는 모두 X, Y의 유전자형을 우리가 표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생명 여자의 경우에는 X 염색체 2개 모두 생명을 나타내는 대립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죠. 따라서 생명 여자도 X', X'으로 우리가 바로 유전자형을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정상 여자에 해당하는 요 세 사람에 대한 유전자형을 같이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먼저 우리가 3번의 유전자형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2번인 아빠로부터 정상 X염색체를 물려받게 되고, 어머니로부터 생명을 나타내는 대립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물려받게 되는 거죠. 따라서 3번의 경우에는 정상 하나 그리고 생명 유전자 하나를 갖고 있는 보인자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번에는 이쪽에 있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먼저 이쪽에 있는 이 정상 여자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태어난 자식들을 보니까 생명인 남자가 태어났네요. 근데 이 사람의 Y 염색체는 아빠로부터 물려받은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의 생명을 나타내는 유전자 X 염색체는 바로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사람은 정상이지만 생명을 나타내는 유전자를 포함하고 있는 보인자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사람의 우리가 부모에 해당하는 다른 한 사람, 요 나머지 한 사람의 유전자형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보니까 생명인 남자, 생명인 아들이 태어났네요. Y 염색체는 아빠로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에 이 생명의 유전자를 포함하는 X 염색체는 엄마로부터 물려받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요 사람 역시 생명 유전자를 포함하고 있지만 정상으로 나타나는 보인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모든 사람의 유전자형을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보기를 한번 같이 볼게요. 기억 1과 3은 모두 생명 대립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1번을 보니까 네, 생명 대립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요. 3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정상이지만 생명 대립 유전자를 포함을 하고 있죠. 그래서 1번과 3번 모두 생명 대립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우리가 맞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3은 2에게서 생명 대립 유전자를 물려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3에 받은 이 생명 대립 유전자는 누구한테 물려받은 거예요? 1번으로부터 물려받은 거죠. 2번으로부터는 정상 대립 유전자만 물려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니은은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4는 생명 대립 유전자가 있는 X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4번을 보니까 정상인 남자죠. 생명 대립 유전자 없고 정상 대립 유전자만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억만 하나 맞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1번이 정답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6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림은 어느 집안의 유전병, 유전 가계도를 나타낸 것이다. 유전병은 유전병 대립 유전자 A와 정상 대립 유전자 A 스타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일단 우리가 우성과 열성을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죠. 정상이 우성인지 아니면 유전병이 우성인지 판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쪽 구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정상인 부모 사이에서 유전병인 딸이 나왔죠. 지금 이 상황을 봤을 때 이 딸의 유전병 유전자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아야 하는 거고, 그 말은 즉 부모는 유전병 유전자를 가지고 있음에도 정상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정상이 유전병에 비해서 우성이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즉 정상을 나타내는 대립 유전자 A스타가 그다음에 유전병을 나타내는 대립 유전자 A에 비해서 우성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유전병은 열성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번 보기를 보면은 A는 A스타에 대해서 우성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A스타가 우성, 그리고 A가 열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틀렸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번에 유전병은 반성유전을 한다라고 했는데 반성유전은 성염색체 유전이죠. 이 유전이 만약에 성염색체 유전에 의한 거라면 성염색체는 X염색체와 Y염색체가 있죠. Y염색체에 이 유전병을 나타내는 유전자가 있다면 이 유전병은 남자에게만 물려받아야 돼요. 하지만 지금 보니까 여자들에게서도 이 유전병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를 통해서 일단 Y염색체를 통해서 전달되는 유전병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성염색체 유전이라면 X염색체를 통해서 유전병이 전달이 되어야 하는데, 자, 이 구간을 보면은 이 니은을 보면은 이 사람은 정상이란 말이죠. 정상인 아버지한테서 정상 유전자를 물려받을 수밖에 없죠. 이 정상인 아버지한테는 X염색체 하나, Y염색체 하나가 있고 딸은 이 아버지로부터 정상 유전자를 포함하고 있는 X염색체를 물려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정상이 유전병에 대해서 우성이다라고 했죠. 그럼 이 사람이 정상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면 정상으로 표현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실은 유전병을 가지고 있다라고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X염색체를 통해서 유전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즉, 이 유전병은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이 아니라 상염색체에 의해서 유전되는 상염색체 유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같이 볼게요. 그러면 이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유전병에 대한 유전자형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유전병이 열성이기 때문에 유전병이 있는 사람은 모두 유전병을 나타내는 대립 유전자만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AA를 갖게 되는 거죠. 자, AA를 갖게 되고, 자, 반면에 이 정상인 사람은 A스타만 있을 수도 있고 A스타와 A를 같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니은 같은 경우에는, 자, 이쪽에 있는 이 부모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 리을에게 유전병을 나타내는 유전자를 하나씩 물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모는 모두 유전병을 나타내는 유전자를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포함하고 있는 잡종에 해당하는 거죠. 따라서 이 사람의 유전자형은 A스타 A, 이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A스타 A를 가지고 있어서 각각 정상으로 표현되지만 이 A라는 유전자를 리을에게 물려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 리을의 형제 자매들 같은 경우에는 엄마와 아빠로부터 정상을 나타내는 A스타만 2개 물려받았을 수도 있고 A스타와 유전병을 나타내는 유전자를 물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유전자형을 이 세 가지의 경우에는 알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또한 우리가 여기에서 봤을 때 이 니은이 정상 하나, 그 다음에 열성 하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상 유전자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지만 요 부모가 정상 유전자만 가지고 있을지 아니면 정상과 열성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상관이 없고요. 자, 이 니은의 형제 자매 같은 경우에는 기억으로부터 유전병을 나타내는 유전자를 하나씩 물려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경우에는 A스타 A 그리고 A스타 A가 같은 유전자형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기억으로부터 A를 물려받아야 되니까. 자, 그러면 디귿의 유전자형을 우리가 같이 한번 파악해 봅시다. 디귿 같은 경우에는 아빠로부터 유전병 유전자를 물려받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이기 때문에 엄마로부터 정상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A스타
A 정상과 그다음에 유전병 유전자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나머지 이외에 지금 유전자형을 적지 않은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유전자형이 A 스타만 존재할 수도 있고 반면에 A 스타와 A가 존재할 수도 있고 두 가지 모두 가능한 경우이기 때문에 뚜렷하게 알 수가 없죠. 자, 이 사실을 바탕으로 나머지 3, 4, 5번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볼게요. 기억은 니은에게 A가 있는 X염 색체를 물려주었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기억은 니은에게 A가 있는 X염 색체를 물려주었다. X염 색체는 우리가 성염 색체잖아요. X염 색체, 이 A라는 이 대립 유전자는 성염 색체가 아니라 상염 색체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상염 색체 유전이기 때문에 4번도 우리가 틀렸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니은과 디귿은 모두 A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니은을 보면은 네, A 가지고 있고요. 디귿을 보니까 디귿도 A를 가지고 있는 잡종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번은 우리가 맞는 말이고요. 따라서 정답은 여러분들 4번이 정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리을은 A와 A 스타를 모두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리을 같은 경우에는 유전병을 나타내는 열성 형질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유전병을 나타내는 유전자인 A만 가지고 있는 거죠. 따라서 5번도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정답은 4번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ABO식 혈액형과 생명 유전에 대한 관련된 보충적인 내용과 추가 문제를 같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서 추가 내용에 대한 설명은 해설은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모두 열심히 공부하셔서 다음 주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